네. 이번 시간에는 주위 토지 통행권 관련해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길이 있으니까 통행권이 없다는 주장, 과연 항상 맞는 말일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먼저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내 땅이 이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맹지인 경우, 자, 주변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민법 제219 죄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자주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통행로를 이웃이 막아버리면서 저쪽에 다른 길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 경기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씨는 2020년에 밭을 하나 샀는데 이 땅이 맹지였어요. 그래서 이웃 B씨의 밭을 지나서 출입하며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죠. 그런데 B씨가 2021년에 갑자기 자기 땅에 펜스를 설치해서 A씨의 통행을 막아버렸습니다. A씨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자체가 근처 하천 옆으로 폭 1m짜리 시멘트 포장 두끼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다른 길이 생겼으니까 B씨 땅을 통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A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죠. 자,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다시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핵심으로 본 건 이겁니다.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길이 실제로 토지 이용에 적합한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길이 왜 부적합하다고 봤을까요? 첫째, 두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A씨 땅까지 가려면 경사가 심하고 배수로로 움푹 패인 임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람 혼자 걸어가는 건 몰라도 농작물이나 경작 장비를 운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둘째, 거리 문제입니다. 이 우회로를 최단거리로 가더라도 무려 76m를 이동해야 했고, 게다가 소유자가 각각 다른 세 개 필지에 남의 땅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반면 B씨 땅을 통한 통행로는 전체 길이가 고작 35m였거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두 길은 진짜 통행로로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다른 길이 있냐 없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맞는 통행로인지를 봅니다. 농지라면 장비와 농작물을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하고, 이제 거리나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면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단순히 다른 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맹지 문제는 토지 분쟁 중에서도 정말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농지나 임야처럼 도심 외곽에 있는 땅일수록 이런 통행권 분쟁이 많은데요. 내 땅인데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계신 분, 혹은 반대로 이웃이 내 땅을 무단으로 통행하고 있어서 고민이신 분이라면 꼭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